어제 은행 갔다가 옆에 앉으신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휴대폰으로 뭔가 하시길래 봤더니 카카오톡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카카오톡은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기능이 정말 많더라고요. 카카오톡을 5년 넘게 썼는데도 반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제가 새로 알게 된 것들,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기능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사진 원본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압축된 거예요. 화질이 좀 떨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원본을 보내요? 방법이 있어요. 사진 보낼 때 사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작은 글씨로 원본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거기 체크하고 보내면 원본 그대로 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서류 사진이나 손주 사진을 나중에 인화할 때는 원본이 훨씬 좋거든요. 압축된 사진은 확대하면 흐릿한데 원본은 선명해요. 저는 이제 중요한 사진은 무조건 원본으로 보내요. 그런데 원본은 용량이 크니까 데이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파이 켜놓고 보내는 게 좋아요. 밖에서 데이터로 보내면 요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을 다른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밴드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이래요. 사진을 꾹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여러 앱이 나와요. 네이버, 구글, 이메일, 갤러리 등등요. 거기서 보내고 싶은 앱 선택하면 바로 그쪽으로 사진이 가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정말 편해졌어요. 전에는 사진 저장하고 다른 앱 열고 거기서 또 사진 찾아서 보내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공유 버튼 하나로 끝이에요. 자, 이제 채팅방 관리 얘기를 해볼게요. 채팅방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채팅방이 밑으로 내려가서 찾기 힘들고요. 그럴 때는 채팅방을 위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채팅방 목록에서 고정하고 싶은 채팅방을 오른쪽으로 쓱 밀어보세요. 그러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고정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그 채팅방이 맨 위에 딱 붙어요. 저는 가족 채팅방하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 채팅방을 위에 고정해뒀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열면 바로 보여서 편해요. 아래로 스크롤 내릴 필요가 없어요. 고정은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5개든 10개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3개 정도만 고정해놨어요. 채팅방에서 또 유용한 게 뭐냐면 읽지 않음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메시지를 읽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채팅방을 오른쪽으로 밀면 읽지 않음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그 채팅방에 빨간 숫자가 다시 뜨는 거예요. 마치 안 읽은 것처럼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가 쉬워요. 저는 답장을 나중에 해야 할 때 이거 많이 써요. 바쁠 때 메시지 읽고 나중에 답장해야지 하는데 막상 나중에 되면 까먹잖아요. 그럴 때 읽지 않음 해놓으면 까먹지 않고 답장할 수 있어요. 단톡방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지 기능이에요. 단톡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공지로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메시지를 꾹 누르고 공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채팅방 맨 위에 고정돼요. 모임 날짜나 장소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공지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창회 단톡방에서는 이거 정말 유용하게 써요.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총무가 공지로 올려놔요. 그럼 누가 물어봐도 위에 공지 확인하세요 하면 되니까 편해요. 공지는 여러 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공지 해제도 할 수 있고요. 단톡방 운영할 때 정말 필수 기능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고급 기능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예약 전송이 되는 거 아세요? 메시지를 지금 쓰는데 나중에 보내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이 내일 아침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축하 메시지 보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오늘 미리 써놓고 내일 아침 8시에 자동으로 보내지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래요. 메시지 쓰고 보내기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전송,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날짜와 시간 정하면 돼요. 저는 이거로 아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아침 일찍 보내고 싶은데 제가 잘 못 깰까 봐요. 그래서 전날 밤에 메시지 써놓고 다음날 아침 7시로 예약해뒀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7시에 아들한테 메시지가 갔더라고요. 이건 단톡방에도 쓸 수 있어요. 모임 당일 아침에 리마인드 메시지 보낼 때도 좋고요. 카카오톡에는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도 있어요. 채팅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대화는 이렇게 백업해두면 좋아요. 채팅방 들어가서 오른쪽 위 메뉴 누르면 대화 내용 내보내기 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전체 대화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나 PDF로 저장되는데 이걸 이메일로 보내거나 컴퓨터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저는 부동산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랑 주고받은 카톡을 이렇게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대요. 선물하기 기능도 많이들 쓰시는데 여기에도 꿀팁이 있어요. 선물하기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더보기 들어가서 선물하기 누르면 위에 배너가 있어요. 거기 자주 확인하면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가 올라와요. 쿠폰 받아놓으면 선물 살 때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커피 쿠폰 선물할 때 1,000원씩 할인받아요. 작은 돈이지만 자주 하면 꽤 모여요. 그리고 생일달에는 특별 할인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지갑 기능도 유용해요. 여기서 카카오페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송금할 때 계좌번호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더보기에서 지갑 들어가면 카카오페이 있어요. 여기서 친구한테 돈 보낼 수 있어요. 친구 선택하고 금액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계좌번호 몰라도 돼요. 요즘 모임비 거들 때 이거 정말 편해요. 총무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세요 하면 다들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현금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편의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되니까 편해요. 바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돼요.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도 쓸 수 있어요. 모임 날짜 정할 때 되게 유용해요. 채팅방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투표 있어요. 그거 선택하고 질문이랑 선택지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임 언제 할까요? 하고 날짜 여러 개 적는 거죠.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름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금방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동호회에서 이거 쓰는데 정말 좋아요. 전에는 나는 이날이 좋아, 나는 저날이 좋아 하면서 채팅이 엄청 길어졌는데 이제는 투표로 딱 정리돼요. 캘린더 공유 기능도 있어요. 가족들끼리 일정 공유할 때 좋아요. 채팅방에서 플러스 누르고 캘린더 선택하면 돼요. 거기서 일정 추가하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림이 가요. 병원 예약이나 가족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공유하면 편해요. 저는 가족 단톡방에 손주 생일이나 명절 날짜 같은 거 캘린더에 등록해뒀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알림이 와서 까먹지 않아요. 음성 메시지 보낼 때도 팁이 있어요. 녹음하다가 실수했을 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녹음 버튼 꾹 누르고 있다가 왼쪽으로 쓱 밀면 취소돼요. 다시 녹음할 수 있어요. 전에는 실수로 이상하게 녹음하면 그대로 보내졌는데 이제는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음성 메시지 재생할 때 오른쪽에 보면 1배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누르면 1.5배속, 2배속으로 빠르게 들을 수 있어요. 긴 음성 메시지 들을 때 이거 쓰면 시간 절약돼요. 저는 보통 1.5배속으로 들어요. 그래도 충분히 잘 들려요. 폰트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카카오톡에서 글자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설정 들어가서
폰트 메뉴 보면 여러 가지 폰트가 있어요. 기본 폰트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귀엽게, 깔끔하게, 굵게 등등요. 폰트 중에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유료예요. 무료인 것만 써도 충분해요. 저는 좀 굵은 폰트로 바꿨더니 글자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번역 기능도 있어요. 외국어로 온 메시지를 바로 번역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꾹 눌러서 번역하기 누르면 한국어로 바뀌어요. 외국 사는 친구나 가족한테 메시지 올 때 유용해요. 일일이 복사해서 번역기 돌릴 필요 없이 바로 번역돼요. 마지막으로 보안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 잠금 기능이 있어요.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잠글 수 있어요.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면 잠금 모드 있어요. 거기서 비밀번호 설정하거나 지문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카카오톡 열 때마다 비밀번호나 지문 찍어야 열려요. 이거 해놓으면 누가 내 휴대폰 봐도 카카오톡은 못 봐요. 개인정보 보호에 좋아요. 특히 중요한 대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설정해두세요.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요. 사진 원본으로 보내기, 사진 공유 기능, 채팅방 고정하기, 읽지 않은 표시, 단톡방 공지, 예약 전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선물하기 할인 쿠폰, 카카오페이 송금, 단톡방 투표, 캘린더 공유, 음성 메시지 취소와 배속 조절, 폰트 변경, 번역 기능, 잠금 모드 설정하는 거죠. 이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본 기능보다는 고급 기능이니까요. 근데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특히 예약 전송하고 채팅방 고정 기능은 정말 유용해요. 이것만 써도 카카오톡 쓰는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제일 유용하게 쓰시는 기능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좋은 기능 아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카카오톡 전문가 되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